1월 19일 일요일입니다. 미국 시간으로는 1월 18일 토요일이고요. 자, 미국 현지에서 생생한 뉴스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트럼프 당선인과 시진핑 주석과의 통화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뒷이야기가 솔솔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자, 중국의 시진핑과 통화를 마쳤는데 통화 후일담으로 중국과 미국 모두에게 매우 좋은 통화였다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함께 많은 문제를 해결하고 즉시 시작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우리는 무역, 펜타닐, 틱톡 그리고 다른 많은 주제의 균형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시 주석과 여기서 말하는 저는 트럼프입니다. 세상을 더 평화롭고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 가능한 모든 것을 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통화를 마치고 난 이후에 트럼프 당선인이 본인의 트루스 소셜에 올린 이야기입니다. 팔란티어 소식입니다. 쉴드 AI라는 드론 회사에 벤처 투자했다는 소식입니다. 이 회사는 아직 주식시장에 상장돼 있지는 않지만요. 그러나 팔란티어 같은 회사들이 어디에 투자하고 있는지를 조금만 눈여겨보신다면 투자에 굉장한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테슬라 속보입니다. 자체 LFP 배터리를 생산하는 특허를 따냈습니다. 테슬라는 이를 통해서 비용을 절감시키고 마진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라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전해드린 시진핑과 트럼프 시진핑의 이야기의 핵심은 결국은 앞으로 잘 안 싸우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그만 싸우고 이제 화해의 모드로 가겠다는 이야기인데요. 누가 이긴 걸까요? 트럼프가 시진핑 밑으로 들어갈 일은 없고 시진핑이 백기투항하는 분위기인가요? 조금 지나가 보면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여러분, 프랑스의 명품 재벌 모아 헤네시, 루이비통, 루이비통이 노보노디스크를 제치고 유럽 시총 1위 자리를 다시금 재탈환했습니다. 노보노디스크는 덴마크의 제약 회사죠. 다이어트 약으로 한때 많이 올라갔는데 저는 시간의 문제일 뿐이지 다시금 노보노디스크가 자리를 탈환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볼롬비아의 전 대통령 에보 모랄레스라고 있습니다. 10대 소녀와 인신매매 했다라고 하는 거기다 성폭행까지 혐의가 밝혀지면서 지금 나라가 뒤집어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나라가 뒤집어진 나라들이 속출하고 있는데 이것 또한 우리가 꼼꼼히 살펴봐야겠습니다. 미국의 대형 은행들이 지난해 대대적인 주주 환원에 나섰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3년 만에 최대 수준으로 밝혀지고 있는데요.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모건 스탠리, 뱅크 오브 아메리카, 체이스 모건 체이스, JP 모건 체이스, 시디그룹, 골드만삭스, 웰스파고 등 주요 미국 대형 은행들의 주주 환원 규모는 2021년 이후 최대 규모인 1,060억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항목별로는 자사주 매입 650억 달러, 배당금 지급 410억 달러를 사용했는데요. 21년 주주 환원 규모는 1,130억 달러에 달했으나 이후 2년 연속 1,000억 달러 미만에 머물렀습니다. 연준의 엄격한 스트레스 테스트, 일명 위기 상황을 가정해 은행의 재정적 회복력을 평가하는 거죠. 이걸로 인해서 22년 하반기 은행들은 제동이 걸렸고 23년에는 엄격한 자본 규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면서 주주 환원 규모도 쪼그라들었습니다. 지난해의 경우 주요 은행들은 이자 수익과 기업 금융 관련 수익 증가, 미증시 호황 등으로 호실적을 기록했는데요. 특히 하반기에는 규제 완화를 내세운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의 기대감이 호재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특히 시장에서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은행의 자본 적정성 규정을 완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즉 대형 은행들이 더 많은 자본을 보유하도록 강제하는 규제 법안 바젤3 엔드게임이 대표적인데요. 해당 규제안은 당초 올해 7월 시행이 추진됐으나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으로 규제안이 완화되거나 적용 시점이 지연될 것으로 관측됐습니다. 이들 은행의 수장들은 올해 주주 환원 규모를 최대 확대하겠다는 방침인데요. 자사주 매입에 소극적이었던 시디그룹은 4분기 실적 발표에서 200억 달러 규모의 자사주 매입 계획을 밝혔습니다. JP모건 제레미 바넘 재무 책임자는 은행은 초과 자본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다면서 이를 더 이상 늘리고 싶지 않다며 주주 환원 확대를 시사했습니다. 골드만삭스 그룹의 데이비드 솔로몬 CEO는 최근 컨퍼런스 콜에서 행정부의 변화와 연준 내부 리더십 변화를 고려할 때 최근 접근 방식이 있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고요. 최근
실적 발표에서 JP모건 체이스는 지난해 4분기 순이익이 전년보다 무려 50% 증가한 140억 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야, 은행들이 돈 많이 버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벌고 있는 줄은 몰랐네요. 웰스파고의 순이익도 작년보다 47% 증가한 51억 달러를 집계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전년보다 2배 증가한 41억 달러의 순이익을 달성했습니다. 자, 며칠 전에 스페이스X 우주선 폭발이 있었잖아요. 그쵸? 우주비행이 실패했죠. 요 소식에 대해서 당국이 조사에 들어간다는 소식인데요. 좀 들여다볼까요? 자, 일론 머스크의 우주기업 스페이스X가 개발 중인 대형 우주선 스타쉽이 시험 비행 중 폭발하면서 당국의 조사를 받게 됐는데요. 자, 미국의 연방항공청은 17일 성명에서 스페이스X가 1월 16일 발사를 진행하던 중에 발생한 스타쉽 기체 손실에 대한 사고를 수행할 것으로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자, 연방항공청은 전날 스타쉽 기체가 폭발한 직후에 잔해 대응 구역을 활성화하고 우주선 잔해가 떨어지는 지역 일대에서 항공기가 속도를 잠시 멈추거나 출발 위치에서 잠시 멈추게 했다면서 여러 항공기가 영향을 받은 구역을 우회하도록 요청받았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아울러 연방항공청은 스페이스X가 주도하는 사고 조사 과정의 모든 단계에 참여한 뒤에 시정 조치를 포함한 스페이스X의 최종 보고서를 승인하는 절차를 밟을 것이라면서 비행 재개는 FAA가 사고와 관련된 모든 시스템이나 절차가 공공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스페이스X는 전날 오후 4시 37분 텍사스 남부 보가치키 해변에서 7차 지구궤도 시험 비행을 위해 스타쉽을 발사했지만 2단 우주선이 1단 로켓 부스터에서 분리된 이후 공중에서 폭발해버렸습니다. 스타쉽의 2단 우주선은 길이 52m, 직경 9m로 내부에 사람 100명과 화물을 적재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는데요. 이 우주선을 쏘아 올리는 슈퍼 헤비 로켓과 합체하면 발사체의 총 길이는 123m로 굉장히 크죠. 스타쉽의 지구궤도 시험 비행은 우주 비행사가 탑승하거나 화물이 적재하지 않은 무인 비행으로 지난 2024년 3월 시작해 7차례 이루어졌습니다. 자, 다음 주 돌아오는 월요일에 취임식을 앞두고 있는 트럼프 차기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중재로 원하는 것은 노벨 평화상이라고 나왔습니다. 자, 영국의 더 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자, 트럼프는 첫 임기 때 아브라함 협정으로 노벨 평화상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받지 못했고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6개월 만에 끝내려고 하면서 또 다른 영예의 기회를 엿보고 있다고 보도를 했는데요. 자, 20일 공식 취임하는 트럼프 당선인은 선거 기간 중에 공언했던 24시간 내 종전을 사실상 철회하고 의미 있는 합의를 도출하는 최대 6개월이 걸릴 것이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뭐 한 하루 만에 할 수 있다며 왜 이래? 응? 또한 트럼프는 선거 전만 해도 24시간 내 전쟁을 끝내기 위해 우크라이나를 포기할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더 타임스는 짚었는데요. 하지만 이게 행정부 고위 당국자 면면을 보면 보다 공정하고 지속적인 합의에 도달하려는 의지가 있음을 시사한다고 매체는 지적했습니다. 자, 마크 루비오 국무장관, 마이크 왈츠 국가안보보좌관, 피크 헤그네스 국방장관 등은 침략자인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보상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믿는 인사들이라는 건데요. 다만 이들은 우크라이나에 대해서도 러시아에 뺏긴 영토들을 모두 되찾겠다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면서 양측 모두 양보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2003년에서 2006년 우크라이나 주재 미국 대사를 지낸 존 허브스트는 트럼프 팀이 좋은 거래를 추진할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낙관한다며 트럼프는 그 누구도 바보가 되도록 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푸틴의 목표는 우크라이나를 러시아의 통제하에 두는 것이고 트럼프의 목표는 우크라이나를 늑대에서 던져주지 않는 지속 가능한 평화를 달성하는 것이라고 짚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는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장악하면 자신이 지정학적으로 큰 패배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걸 알고 있다면서 만약 그가 지속 가능한 평화, 우크라이나가 생존하고 번영하는 평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면 그것은 위대한 승리이자 노벨상 수상에 걸맞는 승자가 될 것이고 트럼프는 그것을 이해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해 말 프랑스 파리를 방문했을 때 프랑스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과 함께 3자 회담을 진행했는데요. 이후 푸틴 대통령도 몇 주 안에 회담할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실제 왈츠 국가안보부 보좌관 내정자는 지난 12일 트럼프 차기 대통령과 푸틴의 정상회담을 준비 중이라면서 수일 내내 내지 수주 내에 전화통화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트럼프 당선인은 첫 임기인 2020년 아브라함 협정 중재 때 노벨 평화상을 기대했었죠. 아브라함 협정은 이스라엘과 아랍에미레이트, 바레인 등 일부 아랍국의 국교를 정상화한 역사적인 협정인데요. 그러나 끝내 수상은 불발됐죠. 이에 그는 지난해 10월
선거 유세에서 전임자인 오바마 대통령이 2009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던 것을 상기하면서 오랜 불평을 다시 제기하기도 했는데요. 트럼프는 나는 훨씬 더 크고 더 좋고 더 대단한 선거에서 당선됐지만 그들은 그에게 노벨상을 줬다고 토로했습니다. 자, 트럼프 당선인이 임기가 시작되는 첫날부터 칼을 빼드는 모양새입니다. 취임 다음날 불법 이민자 추방에 나선다고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마가 라이트를 원한다. 이거는 이제 미국인들이 트럼프에게 원하는 바인데요. 강력하게 트럼프를 지지하지만 그렇다고 과격한 경제에 대해서는 좀 고개를 갸우뚱하는 분위기입니다. 일단 실물 경기 트럼프가 살려야겠죠. 그렇죠? 자, 지금 LA 산불 피해 소식인데요. 보험 종류에 따라 각기 다른 보상이 이어진다는 소식이고요.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분도 있다고 합니다. 모쪼록 잘 마무리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저희 미주노래 공부방 곧 마감합니다. 이제 몇 자리 남지 않았거든요. 굉장히 좋은 학생들이 지금 속속 모집이 되고 있는데요. 저희 영상 요 하단에 보시게 되면 여기 보면 우주 7기 지원합니다. 이거 클릭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VIP 멤버십을 가입하시게 되면 그리고 맨 밑에 여기 보시면은 커피 한 잔 멤버십만 가입하셔도 저희 24시간 미주놀 공부방에 들어올 수 있으십니다. 여기 딱 가입하셔서 커피 한 잔 멤버십만 가입하셔도 포트폴리오가 저희 24시간 저희 뉴스방에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바로 커뮤니티 딱 누르셔서 바로 안내방송 받으시면 딱 클릭하시면 디스코드 방으로 입장이 가능하십니다. 여러분, 저희 영상이 도움이 됐다 한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눌러주시고, 월요일은 장이 없잖아요. 하지만 장이 없는 날도 미주노래 영상은 올라갑니다. 고맙습니다.